백승재 기자의 뉴스와이. 자, 백승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불보 백승재입니다. 네. 자,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서 중소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피해와 또 요청 사항을 접수를 해서 대응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총 60개의 우크라이나 사태 중소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에는 수출 통제 품목 정보가 부족하고 대금 결제가 불가하며 물류가 지연되는 등 다양한 애로사항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를 적시에 해소하기 위한 현장 밀착 대응 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피해 친구센터는 기관별 지역별로 총 60곳이 설치되며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어디든지 원하는 센터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애로사항을 말하며 지원 요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피해 상황과 요청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응반으로 전달돼서 중기부 지원과제와 부처 간 협력과제로 분류되는데요. 중기부 과제는 수출과 금융 등 유효한 수단을 보유한 기관에서 신속히 지원하고요. 부처 간 협력과제는 범정부 TF로 연계해서 해결할 방침입니다. 네. 국토부도 이제 회의를 열어서 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토부는 어제 해외 건설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진출한 국내 기업 그리고 해외 건설협회와 함께 제2차 상황반 회의를 열었습니다. 제1차 회의는 지난달 23일 열렸는데 당시엔 우크라이나에 있는 근로자 4명을 대피시키는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근로자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전 세계적 각종 제재가 지속 강화 중인 상황으로 제재 기업 리스트와 세부 내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의 추이와 파급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제재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서 현지 진출 기업에 필요한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은행에 대한 국제금융 정보통신망 배제 등 세계적인 금융 제재 여파가 국내 기업이 현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업별로 필요한 사전 대비를 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제재 내용이 구체화될 경우 구체적인 기업별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속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하고요. 국내의 주요 로펌과 함께 제공하는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민간 기업의 애로사항 대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네. 이번 그 2월까지의 그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수출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표상 보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수출 통제와 대금 결제 등 부문별로 에러 접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제재와 관련해서 주요국과 협의를 하고요. 기업들의 무역금융과 긴급금융을 통한 피해 사항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출 통제는 현재까지 144건이 발생하고 있고요. 무역 투자에 있어서는 대금 결제와 물류 공급망 애로 거래 차질 등 200건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 동참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후속 조치로요. 미국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동참 범위와 방식에 대해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 러시아산 그 에너지 공급 물량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말씀하신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 중이고요. 아직까지 수급에 대해서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매우 높게 의존하고 있는 품목, 그러니까 고의존 품목 중에는 반도체와 철강 등 주력 산업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 소재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요. 국산화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한다는데요. 곡물의 경우 우크라이나산 식용옥수수가 18만 톤인데 이 18만 톤의 국내 반입이 지금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대체 입찰을 통해서 동유럽에 있는 동유럽산 16만 톤을 추가 확보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사태가 장기화되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수출과 수출입 그리고 수출입과 그리고 여기에 진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하고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생산 원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중소기업 전반 그 경영 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때문에 정부는 부처 간 합동으로 수출과 금융 공급망 등 분야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애로 상황별로 맞춤형 지원을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중소기업 피해 신고센터를 가동해서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요. 납품대금 회수가 불가능해서 자금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 안정자금 특례 보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생산과 수출 등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위협도 지금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때문에 정보통신기술 공급망 협의체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공급망 위험 요인을 조사하면서 공급망 애로 해소센터를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저 백승재 기자도 물론 뭐 기자님이시다 보니까 네. 우크라이나발 그런 그 뉴스들은 또 많이 지금 또 보고 계시겠지만은 네.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해서 뭐랄까요? 뭐 핸들링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벌린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러시아 그 행동이 단순히 이제 그 우크라이나와 그 둘만의 관계로 영향을 미친다면 우선 러시아에 대한 행동 자체가 잘못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 둘만의 영향을 주고받는다면 그건 상관이 없는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삶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물가까지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그 월급도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저기 타격을 주게 되면 결국 저희 그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쟁 자체도 나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죠. 그 푸틴 이 사람의 혹시 아들이 있으면 제가 지금 뭐 잘 조사를 못 해봤지만은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들을 생각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이 푸틴은 저 러시아 병들도 지금 뭐 훈련인 줄 알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가 붙잡혀가지고 뭐 우는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는 병사도 있던데 참 여러모로 참 여러 분야에 또 모든 분야에 지금 타격을 주고 있어요. 이 푸틴이 화생방 훈련을 해봤는지 모르겠네요. 에이 참. 화생방 훈련을 해봤다면 전쟁이 싫다는 걸 정말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뉴스와의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였고요.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